안녕하세요. 주마식보입니다. 음, 주말에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했었는데, 뭐 시스템 점검으로 인하고 또 시간도 안 맞고 그래서, 지금 한 3시 14분 정도 되는데, 지금의 영상을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 음, 오늘 뭐 말씀드린 기법은, 일단 주식에서 이 기술적 분석을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이 거래량, 그 다음에 여기 이동평균선, 그리고 요 차트입니다. 차트.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여기에 따라서 뭐 보조지표라든가, 또 뭐 검색식이라든가, 이런 수식이라든가, 뭐 이런 게 필요해서, 주식은,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을 낼 수 있는, 어, 기초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거를 추구하셔서 어, 이런 차트를 복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이동평균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보조지표이고요. 이동평균선을 처음 듣는 뭐 초보자분들은 위에 그 느낌표 표시 모양 그 클릭해서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이 오일선 매매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오일선은 이동 평균선 중에서도 중요하면서도 사실 쓸모없는 계륵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차트 상에서도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라고 느껴지는 보조지표 중에서도 이 오일선은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냥 계륵 같은 존재예요. 어떨 땐 필요하고 어떨 땐 필요 없고, 그런 상태고, 여기에는 그렇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경험을 얻은 매매 기법이 있는데, 특히 단타 스윙에 빠르게 이 오일선으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점은 있는데, 이게 좀 가벼운 점이에요. 단점이. 왜냐면은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5일 이내에 이 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매수 매도 자리를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좀 가볍다 보니까 뭐 60일선처럼 좀 묵직한 점은 차트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차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지만 5일선 갖고는 차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음. 일단 오일선은 그렇고, 또 이 어느 지표든 간에 이 예를 들면 뭐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 뭐 보조지표는 보조지표 뭐 어떤 숫자 그거를 돌파하든가,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예를 들자면 이 선을 돌파할 때 매수하고 선을 이탈할 때 매도한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이게 아주 기초적인 출발점인데 오일선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은 오일선 돌파하면 사고 오일선 이탈하면 팔고, 그렇지만 바로 이탈했다가 바로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가벼운 점 때문에 음, 요 매매하는 것을 제 경험상 매수 매도하는 그 타점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아무튼 이 오일선 하나로 수익 낼 수 있는 기법이 숨어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초보자든 직장인분들 간에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기준선을 잡아서 오일선 매매하는 거를 매매하는 기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영상 보시고 본인이 좀 더 공부하셔서 차트의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는 지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타냈는데, 우선 파란 점선하고 이를 지워볼게요. 보조지표도 지우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선들도 일단 다 지우고, 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평선하고 그다음에
장기 이평선, 중요한 장기 이평선 요 깔아 놓고, 그 나머지는 이제 제가 알려드린 이제 황금 눌림목 정도 화살표, 그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린 게 이제 요런 상태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조지표 뭐 들어가기 전에 일단 5일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일선은, 이 기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5일선 돌파할 때 매수하고 5일선 이탈할 때 매도한다 그랬죠.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저기 매매법이고,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5일 전 종가, 현재 캔들에서 5일 전 종가보다 높을 때 매수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종가가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보다가 종가가 높으면은 매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 매매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5일 전보다 종가가 낮죠. 그러니까 아직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5일선도 돌파하고, 이렇게 5일 전보다 종가가 높고, 그 다음에 보조지표상 어느 기준을 넘었을 때, 그런 복합적으로 조건이 충족이 될 때 매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만약 보시면은 5일선 종가보다 높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부터 매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5일선 종가보다 높고 5일선도 돌파하고, 예를 들면 밑에 보조지표상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은, 다 충족이 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복합적으로 이용을 해서 매수 매도하는 방법이고, 네 번째는 이제 제 경험상, 제가 이 매매하면서 얻은 그런 경험으로 얻은 매매 기법이 있어요. 그 매매 기법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기본적이고, 그러면 여기서 어, 보조지표를 하나 깔게요. 이 5일선하고 보조지표하고 궁합이 맞는 게 MACD 오실레이터예요. 물론 MACD도 다 들어가 있는 거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 단순하게 사용한다면은 오실레이터 갖고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여기를 같이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주가 흐름을 보고 매수 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조지표 한번 추가해서 여기다가 MACD 여기 치면은 여기 나오죠. 요거를 다 적용을 시키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골든 크로스가 나죠. 이걸 색깔을 좀 진하게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주황색 선이 여기 시그널 선을 돌파할 때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골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기 오실레이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요것도 매매하는 거 알려드렸죠. 이렇게 골든 크로스에서 나는 데서 사고, 하는 데는 제일 고점이 부분 막대가 제일 긴 데서 줄어들 때 막대 길이가 줄어들 때 매도한다 했죠. 그러니까 이 근방에서 막대 길이가 줄어들죠. 그래서 파는 건 여기서 팔아요. 여기서 데드 크로스 나면은 늦어요. 늦기 때문에 매도하는 거는 요 위에서 매도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일단 요 시그널 선하고 그거는 영상 참조해 하세요. 그리고 여기를 오실레이터만 남겨놓고 일단 지우겠습니다. 이런 상태고, 이거를 차트 위에다가 또 그릴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나중에 또 공부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 막대가 이 주황색 요 위에를 양이고 밑에가 음입니다. 그 캔들이 양과 음이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양과 음이에요. 그러면은 이 양에서 매수하고 이 음에서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복합적으로 세 번째 5일선 돌파하고, 그죠? 5일선 돌파하고 여기 돌파했죠. 그렇지만 음이죠. 그럼 아직 사면 안 돼요. 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5일 전 종가보다 높다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종가보다 높죠. 응? 여기 종가는 여기잖아요. 이것도 좀 진하게 할게요. 잘 안 보이니까 설정해 가서 굵게 하겠습니다.
굵어졌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종가잖아. 종가보다 높죠. 종가보다 높기 때문에 매수 자리죠. 매수 자리지만 아직 여기 보조 지표 상으로는 확률을 더 높이는 보조 지표 상으로 여기 골든 크로스 나오고 여기도 골든 크로스예요. 골든 음에서 양으로 전환될 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봉에서 들어가야 확실하게 매수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들어 여기서 들어가면은 밑으로 다시 빠졌어요. 5일선이 가벼운 점이 그거예요. 이 여기서 올라섰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또 양봉이 나타나고 이렇게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밑으로 음봉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요거를 하실 때 5일선이 뭐 요렇게 있다가 이렇게 돌아서려면은 이렇게 올라서고 그다음에 음봉으로 빠지지 않으려면은 이게 5일선 이렇게 돌아서려면 다시 양봉이 나타나고 요거보다 이전 캔들보다 높아야 된다 그랬죠. 그런 모양새예요, 지금. 딱 그죠?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 매수에 들어가면 5일선이 깨질 때까지 계속 홀딩하는 겁니다. 5일선 깨질 때까지. 그러면 이 근처에서 매도 자리가 있죠. 그러면 여기도 매도 자리가 나타나죠. 이게 쭉 올라가서 이 막대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할 때 매도 자리라든지, 그러니까 요 근처가 매도 자리예요. 요 근처가 매도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뭐, 우리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응?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지점이에요. 이런 데서는 팔 수가 없잖아요. 개미들이. 세력이나 하는 짓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은 이만큼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 정도 수익이 나면은, 음? 이거는 대형주니까 뭐 여기서 샀다 치면은 마이너스 12%에서 그 정도 되면은 한 15%를 얻는 거예요. 한 2주 안에. 그러니까 요런, 물론 이제 지금 결과적으로 여기서 보고 하지만은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이제 과거잖아요. 과거 데이터를 보고 여기를 보면은 여기서는 지금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보면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이죠. 5일 전보다 종가가 낮잖아요. 일단 낮죠. 그다음에 보조 지표상으로도 이 영선 쪽에 있죠. 응? 음, 부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살 때도 아니고 그다음에 5일선을 돌파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여기는 아직 매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게 만약에 이제 살 자리가 오면은 요렇게 양봉이 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봉까지 봐야 돼요. 그래야 5일선이 요런 식으로 될 때 요 봉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요 봉에서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대응만 잘 되시면. 그렇지만은 요 봉에서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 들어가면 다시 또 요런 식으로 음봉으로 또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올라갔다 이렇게. 그리고 현재상으로 21선이 지금 들어눕고 있기 때문에 들어간다 해도 횡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 봤자 아직 수익이 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21선이 이렇게 요거는 이제 21선도 나중에 제가 한번 복합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올라갈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그렇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했죠. 이렇게 하고 네 번째는 이제 제 경험상으로 하는 것 한 번은 말씀드렸죠. 응? 한번 뭐 말씀드렸어요. 첫 5일선이 깨지고 양봉이 나타날 때 그것도 5일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드렸죠.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말씀은 이제 오후에 말씀드리고 일단 차트 몇 개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금요일 날 종목이 전일 대비해서 등락률 상위 표시된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현대바이오. 일단 펀드는 다 치우고 이런 상태에 있으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5일선을 돌파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전 이보다 우회죠. 여기가 종가가 여기니까 여기보다 높고 그다음에 보조지표 상으로도 이 영선 위에 양 부분이죠. 응? 양과 음으로 나누면은 이 영선을 기준으로 양과 음을 나누면 위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매수를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5일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하라 그랬죠. 응? 이런 데서 깨지면 팔아도 되지만은 이게 가벼우니까
그다음 봉을 한 번 더 보는 게 그다음 봉도 음봉이면은 인제 매도를 해야 되지만은 다시 양봉으로 나타나서 올려놓으면은 괜찮습니다. 그럼 계속 끌고 가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음봉으로 떨어졌죠. 그다음에 양봉이 바로 나타나면 여기서 매도해야지만은 바로 들어가면은 사지만 그다음 봉도 음봉으로 떨어지면은 그다음에 양봉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렸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음봉이 떨어지면 5일선에 이탈을 하면은 양봉이 나타날 때까지 이 양봉이 나타났고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도 양봉이 나타났더라도 그다음 봉이 양봉이면 더 확실합니다. 그러면 5일선 타고 올라가지만은 지금은 하락 추세에 있는 그거를 보기 때문에 이 전제 조건은 이렇게 앞에서 음? 그 이 뭐라 그래요? 파동. 이 파동이 한번 일어난 다음에 이용하는 거예요. 파동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파동이 한번 일어나고 눌림을 줄 때, 눌림을 주면은 보통 이렇게 5일선에서 내려오면은 여기 밑에가 11선이잖아요.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이제 내려오면은 이 11선 근처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게 이거를 돌파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11선에 안 오면 21선까지 내려요. 그럼 21선에 지지받으면은 그거는 음 많이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행보를 합니다. 주로 이렇게 행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고점이 나타나는 부분 이런 데서 인제 초보자님들이나 직장인분들은 요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보시고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5일선 이탈하고 다시 양봉이 나타났죠. 양봉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음봉이지만 5일선 위에 있죠. 그럼 요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이제 5일선 위에 있고 5일 전보다 위에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양운이지만은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5일선이 물론 더 올라가고 뭐 이렇게 음봉으로 떨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현재 상황으로는 거래량 터지고 말씀드렸죠. 꼬리 달고 음봉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음봉으로 단봉 주고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바로 또 빠질 수가 있고 하여튼 차트상으로 보면 요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종목 볼게요. 홈캐스트. 홈캐스트 이제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인제 파동 조그만 거 하나 줬죠. 파동 하나 주고 5일선 이탈을 했죠. 여기부터 5일선 이탈을 하면은 5일선 이탈을 하고 그다음에 양봉이 났죠. 여기서 인제 들어가지만 5일선 밑에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 봉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다음 봉이 양봉이 나타나면은 확률이 더 높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도 양쪽이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보다 높죠. 그러니까 들어갈 자리는 되는데 그다음 봉이 음봉이잖아요. 그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 대응이 빠른 사람만 들어가면은 여기서 얼른 들어가서 안타로 먹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양봉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럼 이제 기다리고 여기서 양봉이 거래량 터지고 양운이고 5일선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를 돌파하죠. 여기 다섯 번째 5일 전 캔들보다 여기가 높죠. 높으면서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요 선에서. 응? 그러면 수익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일단은 중요한 거는 종목들을 쭉 열심히 봐야 돼요. 그런 형태인가. 이제 앞부분 보시면은 5일선 위로 타고 갔다가 이탈을 할 뻔하다가 다시 양봉이 나타나고 이탈하는데 여기부터 이탈을 했죠. 그러면 이탈을 하고 5일선 깨지고 첫 양봉이 나타났는데 들어가 있죠. 첫 양봉이 나타났는데 5일선까지 다 돌파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5일선 깨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렇지만은 이게 여기서 요 근처에서 여기 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자리이지만은 올라갈 자리를 못 찾고 음봉으로 갭 뜨고 내려갔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샀으면은 이만큼 수익이 충분히 납니다. 5일선에서 하면은. 그럼 이탈을 하면은 좀 기다렸다가 또 5일선 이탈을 하면은 양봉 나타날까지 기다렸다가 또 사고. 그렇지만 제가 인제 첫 번째 얘기한 게 뭡니까?
5일선 이탈하고 첫 양봉이 날 때 들어가 그랬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를 어떻게 파악을 하냐? 그러면 여기 11선하고 21선 있죠. 여기 11선이에요. 여기 자주색이 11선이고 노란색이 21선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이제 또 해석을 하냐면 이 보통 이렇게 5일선 이탈을 하고 눌림을 줄 때 이 11선 근처에서 양봉이 떠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만 이 11선마저 깨죠. 그러면은 21선 근처까지 내려와요. 그럼 21선 근처에서 지지받고 올라가지만은 많이 못 올라가요. 응? 여기서 빕이 꼬였기 때문에 이게 21선을 따라서 올라가지만은 이 올라갈 그런 저기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거래량도 많지도 않고, 응? 그다음에 이 막대도 이 변동성이 좀 약하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어, 강도라 그랬죠. 강도. 이 세기, 이 흐름의 세기. 뭐 쉽게 얘기해서 뭐 거래량의 세기를 얘기해도 되고, 이 추세 흐름의 강도라고 해도 되고, 뭐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응?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을 강도로 나타내면 강도가 약하단 말이에요. 거래량으로 따지면 아니면은 이런 추세 흐름이 강도가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많이 못 올라가고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렇게 옆으로 행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데서 변동성이 나타나자 막대들이 길쭉길쭉하고 거래량도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강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기 전에 5일선을 돌파했는지 5일 전 종가보다 높게 형성돼 있는지 지금 이 자리는 지금 쪽에 있고 거래량도 없고 그 다음에 5일 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전 종가보다 낮죠. 음봉 종가는 여기니까 종가보다 낮죠.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갈 자리는 아니에요. 물론 들어갔으면은 단타로는 수익이 나요. 단타로 수익이 나죠. 여기 보시면은 한 3, 4% 이상 수익 나잖아요. 단타로 수익이 나지만은 후보자님들이 이런 걸 대응을 못하니까 직장인분들도 응? 이제 요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요런 자리에서. 요런 자리에 들어가면은 캔들 먹고 나올 수가 있어요. 음봉으로 떨어지면은 바로 팔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물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지금 어? 기본 그 원리를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게 실전에 들어가면은 이게 눈에 빨리빨리 안 띄어요. 이렇게 종목을 발견했더라도 이거 보고 뭐 이거 보고 그런 거를 빨리빨리 발견해서 제가 이런 기준선이나 이런 거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확률이 높아진 겁니다. 화살표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이 알려드린 거 황금 눌림목 같은 거는 단타 1%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거고 차트를 볼 줄 알면 이걸 좀 더 좀 더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좀 더 들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인제 공부를 얼마나 더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응을 더 할 수 있느냐 없느냐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5일선 우회죠. 그러면 아직 팔 필요는 없어요. 음봉이 나타나도. 그렇지만 이게 더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자리를 이탈을 한다든가 이 꼬리 달고 벌써 음봉으로 시초가를 이탈한다든가 그러면 여기서 일단 매도를 하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양봉이 나타나든가 하면은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뭐 다시 갭이 이렇게 떠 갖고 그다음에 갭이 떠 갖고 이렇게 갭 뜨면은 자기하고 인연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보내주는 거죠. 아니면은 대응이 잘 되는 사람은 이런 자리도 들어가도 돼요. 바람개비 패턴의 야금양 패턴이니까 들어갈 만합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그날 또 먹고 나와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보면은 이게 굉장히 쉬운 거면서도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고 응? 자기가 또 예측을 했는데 예측한 대로 안 가게 되고 그럴 때는 끊으면 돼요. 아 이건 내가 예측을 이렇게 했는데 예측대로 안 가는구나.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빨리 끊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식 초보자님들은 아직 그런 거에 숙련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차트도 이렇게 볼 줄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손절을 잘 못해요. 손절을 끊어야 되는데 그 손절을 끊기가 어려워요. 다시 올라오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응? 손실이 나고 있는데도 못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절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이 5일선이 이탈하기 전에 이렇게 벌써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했죠. 그럼 음봉이 나타나죠. 그럼 5일선에 하여튼 돌파할 때 이렇게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요게 인제 5선을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5선을 양봉이 나타났죠. 그럼 5선을 돌파를 못하면은 그다음 봉에서 5선을 돌파하면 끊어야 돼요. 만약에 5선을 돌파를 하고 이런 데에서 들어가도 되지만 5선을 돌파하고 돌파를 못하면 21선을 이탈을 하면서 밑으로 하락을 해요. 그럼 61선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61선도 거기서 다행히도 거기서 지지받고 올라오면 다행인데 그 60원도 잘못하면 깨고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120선, 20선까지 쭉 내려갑니다. 그럼 손실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또 다른 종목 볼게요. 쭉 그다음에 키네마스터. 키네마스터도 요 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파동이 났죠. 일단 전제 조건이 파동이 한번 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동이 나오고 여기를 보시면은 첫 5선 이탈했죠. 5일선 이탈하고 양봉이 나타나요. 그럼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면은 여기 먹고 나오죠, 여기. 응? 그러면은 여기서 못 들어가면은 두 번째 캔들을 보죠. 두 번째 캔들이 5일선 돌파하고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5일 전 종가보다 높아야 되는데 높지가 않죠. 그러면 들어갈 자리가 아니에요. 이런 거를 확인을 안 하고 하실 거면은 단타로 빨리 치고 대응이 잘 되시는 분은 빨리 치고 나와도 되지만 대응이 안 되는 초보자님들이나 직장인분들은 그러니까 요런 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서 5일선 이탈하고 음봉 떨어지고 첫 양봉이 나왔죠. 그럼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는데 5일선을 돌파를 못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 봉이 중요하죠. 그다음 봉이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지만은 5일 전보다 종가가 높지가 않아요. 그럼 들어갈 자리가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양 부분에 있지만은 일단 5일 전보다 높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조건이 하나가 부합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초보자님들이 다 그렇게 복합적으로 따져서 하면은 이런 데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들어갈 자리가 아니고 그냥 여기는 버리는 거예요. 대응이 잘 되는 사람은 물론 해도 되지만은 그럼 다시 또 기다려요. 그럼 5일선 여기 이탈했죠? 쭉 이탈을 했어요. 쭉 이탈을 했는데 여기서 첫 양봉이 나타났죠. 첫 양봉이 나타났지만은 5일선을 넘지를 못했죠. 그럼 그다음 봉을 보라 했죠. 그다음 봉을 보는데 음봉이에요. 음봉인데도 또 못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 그러면 야금양 패턴으로 이렇게 21선 돌파하고 한 번 더 기다리면 돼요. 근데 또 여기서 보시면은 어, 음에 있죠. 음에 이 오실레이터가 음에 있고 요거는 돌파를 하고 그러니까 또 세 가지 복합이 안 되면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응? 그러면 여기서 또 단타 위주로 완전히 하는 사람이 대응이 잘 되는 사람은 조건 하나만 충족되고도 대응이 다 가능해요. 그렇지만 초보자님들이나 직장인들 대응이 안 되니까 이런 자리에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확실한 건 뭐라 그랬어요? 이런 정고점을 돌파하는 자리. 응? 초보자님들이나 직장인들은 정고점 돌파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응? 그러면 여기는 이제 부합이 되죠. 보시면은 5일선 이탈을 하고 좀 크게 볼게요. 5일선 이탈을 했잖아요. 여기서 첫 양봉이 나타났죠. 첫 양봉이 나타나고 그다음 봉이 중요하다. 그다음 봉에서 5일선 위에 올라서질 못했죠. 음봉이죠. 그러면 한 번 더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았을 때 진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고점, 이런 정고점, 직전 정고점을 이렇게 돌파하고 안 그러면 뭐 신고가 영역이다 그러면 신고가 돌파하는 자리 들어가면은 5일선 깨질 때까지 두고 가면은 수익이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아까 첫 번째 5일선 이탈하고 첫 양봉이 날 때 들어간다 그러고 그게 인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5일선 첫 이탈하고 11선 위에서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없어요. 11선 위에서
공이 11선을 깨지 않고 5일선 이탈하고 11선인 데서 지지되면은 되는 거예요. 지지되면은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아까 앞전에 얘기했죠. 그렇게 하고 안 그러면 11선 위에서 지지 못 받고 11선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21선 있는 데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21선 근처에서 지지받든가 21선에서 맞고 올라가든가 뭐 그건 둘 중에 하나니까 지지받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 상승 흐름에서 쌍바닥이 되는 거예요. 쌍바닥. 5일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쌍바닥 그리면서 하면은 이런 모양이 상승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5일선이 이 보세요. 갈매기 모양 된다 그랬죠. 이렇게 갈매기 모양 이렇게 이렇게 갈매기 모양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 흐름이 가장 센 종목이고 가장 수익 많이 내기 좋은 그런 모양 형태의 5일선이 이렇게 갈매기 모양으로 그려지는 게. 또 다른 종목 볼까요? 하이텍. 하이텍도 요 앞전에서 다 지우고 이제 5일선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첫 양봉이 나타난 데서 무조건 수익이 나요. 하여튼 첫 양봉에서는. 그렇지만은 초보자님도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려면 앞전에 5일 전에 종가보다 높지 않나 안 높나 요거를 보시고 안 높으면은 굳이 대응이 안 되니까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5일선 쭉 이탈을 해서 그럼 여기가 또 5일선 돌파하는 첫 양봉이 나타났죠. 음봉 다음에. 그럼 요점에서 들어가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종가보다 높죠? 그럼 자리 들어가고 여기 오실레이터 양은 부분이지만 오실레이터 강도가 약하죠.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도 들어가면 안 되는데 대응이 되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한 가지 정도 충족이 되면은. 그래서 11선 위에 있다 그러면은 두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일선도 있고 11선도 위에 있고 11선 안 깨지고 그럼 여기 또 5일선 깨졌죠? 5일선 깨지고 내렸는데 11선이 지키고 있죠. 지키고 있다가 첫 양봉이 나오면 들어가도 된다 했죠. 그럼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그 다음 5일선을 돌파를 못했잖아요. 5일선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캔들이 중요하다 했죠. 그 캔들이 양봉을 나오면은 5일선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꺾어 돌아선다 그랬죠. 근데 음봉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돌아서지를 못했죠. 그럼 5일선 이탈했죠. 그럼 다시 첫 양봉을 기다립니다. 첫 양봉이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간격이 이격이 좁기 때문에 61선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60선까지도 깼죠. 그러면 120선 근처까지 가는데 여기가 좀 수렴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평선들이. 요런 거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 5일선 갖고 이렇게 하고 5일선 돌파할 때 돌파하는 자리에서 여기 종가보다 높은 자리 그 다음에 강도도 세지고 양부분 쪽 영선 위에 있는 쪽 영선 위에 쪽이라 그러니까 영선 위에 쪽에 있고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5일선 깨질 때까지 들어가고 꼬리 달고 음봉 나타나면 일단 여기 근처에서 한번 팔아주고 그러면 5일선 근처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근처에 사든가 깨면은 양봉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든가 응? 요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제 예상을 하면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5일선을 이렇게 가볍기 때문에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타점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조 지표도 보고 5일 전 종가도 보고 그게 11선 위에 있느냐 아니면 21선은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는 좀 더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경험치를 얻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종목 볼까요? 신라 SG. 신라 SG도 이제 이전에 캔들 여기서 이제 파동이 한번 났죠, 이렇게. 파동이 한번 났고 5일선이 여기서 깨졌잖아요. 그러면은 5일선이 깨지면은 양봉이 나타날 때 기다리라 했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가가 여기잖아요. 여기보다 높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후보자님들은 안 들어가도 돼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잘못하면 물릴 수가 있지만 대응이 잘 되는 사람은 이런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갔죠? 그러면 그 다음 캔들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 캔들이 어떻게 됐어요? 5일선 위에 올라서야
오일선이 이렇게 방향이 튼다 그랬죠. 그러니까 캔들이 비록 단봉이지만은 오일선 위에 올랐으니까 오일선 이렇게 올라섰잖아요. 그럼 오일선 이탈할 때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탈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샀다 치더라도 응? 한 1~2% 이상은 충분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대응이 잘 되는 사람은 이렇게 11선 깨질 때 오일선 위에 올라오고 11선이 지금 역배열이 되지만 이런 거는 다 눌림 자리라서 이런 자리에서 그냥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일선 깨지면은 다시 양봉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또 양봉이 나타나죠. 그렇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 번만 나타날 때만 하라 했죠. 오일선 깨지고 한 번 나타날 자리만. 이게 두 번째 나타날 자리는 하락 추세로 가기 때문에 쭉 빠질 수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오일선 이탈할 때 첫 양봉 다단 한 번만 하라 했잖아요. 두 번 하지 말고. 물론 두 번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쫓아 들어가면 돼요. 여기 직전 정고점을 돌파하면은 쫓아 들어가도 되지만은 이런 자리는 이렇게 어깨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깨라 그랬죠. 이 어깨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들어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파동을 한 번 내면 파동을 하는 첫 번째 양봉이 5일선 이탈하고 첫 번째 양봉을 나타나는 자리에서만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 나타난 자리는 이 정고점이나 돌파하는 자리에서는 들어갈 수 있지만은 돌파를 못하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20일선도 깨고 이렇게 60일선 있는 데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파동이 한 번 나오고 전제 조건이 파동이 한 번 나오고 이렇게 눌림을 주려 그럴 때 여러분 이런 데서 추적을 하면은 물리기가 쉬워요. 초보자님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걸 못 샀다면은 5일선이 깨지는 자리가 있나 없나 보면 돼요. 그 종목이. 그럼 5일선이 여기서 깨졌어요. 예를 들면은 뭐 요런 자리에서 또 요런 거 싫어하는데 요런 자리가 생겼다. 그러면은 유출을 해보면은 5일선이 깼으니까 양봉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음봉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또 다음날 또 기다려봐요. 또 음봉이에요. 거기다가 이 11선 있는 데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정고점을 넘어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여기가 상승 1파되고 상승 3파가 되는 거예요. 조정 2파되고 제가 1단, 2단위로 할 때는 2단 상승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그런 모양이 안 되고 11선이 깨졌잖아요. 11선이 깨지니까 11선 깨졌으니까 5일선 이탈하고 깨졌으니까 일단 양봉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양봉이 나타났죠. 첫 번째 양봉이 나타나면은 일단 무조건 들어가도 돼요, 사실은. 근데 무조건이라는 건 없으니까 두 번째 캔들을 보라 했잖아요. 5일선 위에 올라서는 안 서나. 두 번째 캔들이 5일선 위에 올라서야지 주가 흐름이 바뀌어요. 근데 5일선이 지금 내려오는 상태잖아요. 5일선이 내려오니까 5일선 위에 올라섰죠? 그러면 계속 홀딩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5일선이 못 올라서고 그렇게 뭐 음봉이 나타나 버리는가. 그러면 여기서 그냥 끊으면 돼요. 그냥 뭐 본전 치기로 한 셈 치고. 근데 이렇게 5일선 돌파를 했죠? 그러면 5일선 깨질 때까지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깨졌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팔면은 여기서 샀으니까 수익이 나죠? 어쨌든 저쨌든 간에. 여기를 5일선 이탈할 때 팔면은. 물론 여기서 이제 볼린저 밴드도 있고, 좀 이따 다시 볼린저 밴드 좀 삽입해서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하고.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만 하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양봉 나타나는 거 이렇게. 두 번째 양봉 나타나는 거 하지 말라 그랬죠. 응? 이 정고점을 돌파할 때, 돌파할 때 들어가는 거는 괜찮고, 그러면 이게 정고점을 그 이전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만은 이런 상태는 들어가지 말라 그랬죠. 첫 번째만 하고. 한국석유. 한국석유는 지금 파동이 앞에서 여기가 조그맣게 파동이 났죠. 여기서. 파동이 조그맣게 났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오일선 이탈하고 이탈을 했죠. 이탈했고 여기 이탈했는데 양봉이죠. 여기서 바로 들어가기는 뭐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전제 조건이 파동이 어느 정도 나면은 30~40% 이상 나는 그 파동이 있을 시에 거기서 매매를 하면은 그 눌림목에서 잡아갖고 수익을 날 수 있는 거예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예측을 하면은 5일선 여기 돌파를 했죠. 5일 전보다
종가가 높죠. 그 다음에 양 부분에 있죠. 응? 영선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이 막대 길이도 좀 길죠. 그럼 요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 뭐, 오일선 돌파를 할 때, 이 오일선이 한 요 정도 돌파하겠네요. 여기서 돌파할 때 들어가면 돼요. 응? 그럼 벌써 여기만 해도 한 10 몇 프로네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상한가 갔잖아요. 상한가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깨지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해갖고 조마조마한다, 막 상한가 가기 전에 이 안에서 엄청 흔들어댔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뭐 보라 했어요? 5분봉을 보라 했잖아, 5분봉. 5분봉에서. 이 상한가 가기 전에 엄청 흔들어댔는데 이거는 바로 갔네요. 이거는 바로 갔네, 바로. 오일, 이, 이거는 그날 점상으로 갔나 봤는데, 이건 바로 뭐 칸들도 안 나타나요. 여기서 잠깐 비비작거리다 그냥 바로 쏴버렸네. 이런 거는 뭐 잡기 어렵죠. 어쨌든 그럴 때는 오일선을 보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요것도 이제 유출을 하자면은 지금 계속 상한가 가고 있으니까 뭐 잡기 힘들죠. 그러면 이제 눌림이 와요. 파동이 이제 낮기 때문에. 파동이 이제 낮기 때문에 이제 눌림을 준다 그러면 오일선 이탈하는 자리, 거기서 기다렸다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응? 첫 양봉이 나타날 때 딱 들어가면 수익 나요. 이런 것도. 요거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성안. 성안도 보시면은 요런데 보시면 이거 물론 동전주인데 동전주는 조심해야 돼요. 3월 달에는 상패 시즌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거래 정지 당하고 상패 당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 3월 달 근처 뭐 2월 말이나 3월 달에 갑자기 동전주들이 막 상승하고 뭐 상한가 가고 이러면은 그런 종목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세력들이 쫙 올려놨다가 쫙 빼버리고 거래 정지 당합니다. 그리고 상패 당해요. 상패 수준에 들어가니까 그런 종목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3월 달에는 실적 시즌에다가 상패 시즌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동전주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동전주라도 예를 들면은 이제 5일선 돌파를 했죠. 그럼 첫 5일선 이탈을 했죠. 그러면 첫 양봉이 나타났죠. 첫 양봉이 났는데 5일선 있는 근처에서 지지를 받았죠. 그럼 여기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그 다음 봉에서 만약에 5일선을 돌파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잘라야 돼요. 자르면 됩니다. 자르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은 다시 5일선 이탈했죠. 그러면 첫 양봉이 나오죠. 응? 그러면 두 번째는 하지 말랬죠. 그러면 자기하고 이 인연이 안 맞는 거니까. 그렇지만 대응 잘하는 사람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대응 잘하는 사람은 이제 두 번째도 이제 첫 양봉이 나타나고 여기서 들어가지 마시고 두 번째 할 때는 이렇게 5일선이 완전히 돌파를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양봉 다섯 번째 종가보다 높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운이 나타날 때 응? 영선 위에 있는 양 부분이 나타날 때 매수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매수에 들어가면은 또 북핸들 먹고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서 파동 한번 나고 여기서도 파동 났죠? 응? 수익이 어, 파동이 뭐 3, 40% 되니까 여기서 파동 났죠? 그러면은 또 오일선 이탈하는 거 보여요. 오일선 이탈했죠? 그럼 첫 양봉이 나타나죠? 그럼 여기서 한번 들어가요. 그럼 들어갔는데 두 번째 양봉이 캔들이 오일선을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캔들에서 한번 더 보라 했죠? 두 번째 캔들은 요거잖아요? 요거 돌파를 못했죠? 그러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리고 또 동전주에다가 이런 거 함부로 했다가 는 물리니까. 그러니까 기본은 일단 5일선 이탈을 하고 11선 있는 데서 지지받으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이렇게 11선 지지되면 5일선 그다음 봉에 이렇게 양봉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 정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두 번째에서는 하지 말라 했죠. 두 번째 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를 돌파할 때 들어가라 그랬죠. 여기 돌파할 때 들어가면은 요 캔들 하나 먹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제 요렇게 인제 빠지고 다시 여기서 돌파하고 인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인제 경험이 많고 인제 이 캔들을 볼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데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자리 첫 캔들 나오는 자리 이런 자리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초보자님들은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인제 정리를 인제 해 볼게요.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전 종가보다 높을 때 첫 번째 매수 자리고, 두 번째는 5 일선 돌파할 때 5 일선 돌파하죠. 그게 두 번째 매수 조건 매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전 종가보다 높고 5 일선도 돌파하고, 음? 그다음에 이 보조 지표상 영선 우에 MACD 오실레이터 영선 우에 있고, 그런 세 가지 조건이 부합되는 거에 확률이 높게 들어가려면은 그 세 번째 할 때 들어가고, 대응 잘 되는 사람은 1번이나 2번 조건이 맞으면은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직장인분들이나 초보자님들은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될 때, 그렇게 하고, 또 네 번째는 제 경험상 5일선 첫 이탈하는 자리에서 들어가고, 응? 거기다가 5일 전 종가보다 높은지 안 본지 따지면은 안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죠? 만약에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5일선 이탈하고 첫 번째 양봉이 나타나면 그냥 들어가 갖고 그날 1-2% 먹고 나온다, 이런 각오로 들어가면은 되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 인제 제 경험상 그러니까 5 일선 첫 양봉에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11선 위에 있느냐 21선 위에 있느냐 고 차이 부분에서 매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인제 첫 양봉이 나타났는데 이것도 의심스럽다 그러면 두 번째 양봉에서 5 일선을 돌파하는 양봉인지 그거를 보고 들어가면 돼요. 안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갔다가 두 번째 양봉이 5 일선을 돌파를 못하면은 그냥 끊고, 응? 다른 종목 찾아보고. 종목은 많아요. 많으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다, 요런 식으로 모양이 생겼다 그러면 끊고 다른 종목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은 이제 볼린저 밴드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추가해서 여기다가 BOL 치면 돼요. BOL 치면 볼린저 밴드 나오죠. 그러면 적용시키면 볼린저 밴드 나옵니다. 요거를 변경하라 했죠. 20에 2 그리고 일단 라인에서 상한선만 놔둘게요. 상한선, 하한선, 주로 상승하는 걸 보려면 상한선만 놔두면 됩니다. 상한선 이렇게 놔두고, 주가가 이렇게 흐름을 갈 때 5일선을 이렇게 돌파를 하잖아요. 5일선을 이렇게 내려왔다가 돌파를 하고,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이탈할 때 매도하시면 돼요. 매도하는 자리는. 안 그러면은 이 보조지표 오실레이터 막대 길이가 짧아질 때, 짧아지죠.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 알잖아요. 예를 들면 잘 모르면은 무조건 선을 그으세요. 이렇게 선을 그으면 짧아졌잖아요. 그럼 여기가 일단 매도 자리예요. 물론 여기를 돌파해 갖고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기본을 지키려면은 얘를 끊으면 돼요. 끊고 첫 5일선에 나타나는 자리, 요런 자리에서 들어가든가, 안 그러면 여기서 5 일선 종가보다 낮으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쭉 내려와서 첫 양봉이 나타났죠. 첫 양봉에서 여기서 들어가긴 뭐 하면은 지금 11선도 이탈하고 21선도 있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음봉이 나와서 빠질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랬어요? 두 번째 양봉이 5 일선이 이렇게 돌아서려면은 두 번째 양봉이 5 일선을 돌파하고 앞에 있는 캔들보다 높아야 된다 그랬죠. 시가가. 그러면은 요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돼요. 그럼 11선도 돌파하고, 응? 여기서 중요한 5일선, 11선
여기 골드가 여기서도 나오고 곧 일어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또 그런 거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쭉 올라가다가 또 볼린저 밴드 돌파하면은 계속 놔두고 다시 이탈하면 여기서 끊으면 돼요. 여기까지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가 꼬리 달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여기를 이탈했잖아요. 5 일까지 볼 필요 없어요. 여기 끊으면은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 상한선 이탈을 하면은. 근데 보통 이렇게 앞전에 볼린저 밴드 타고 올라가다가 상승을 하다가 깨지잖아요. 그다음에 올라올 때는 꼭 여기가 저항선이 돼 버려요. 볼린저 밴드도. 이렇게 선이 이렇게 위로 상승하다가 점점점 불어눕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항이 돼요. 그러니까 요 근처에서 보통 팔면은 거기가 거의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볼린저 밴드 돌파해서 상승을 하고 이탈을 하면은 다시 올라올 때는 거기가 저항이 돼요. 물론 돌파하는 것도 물론 이렇게 돌파해서 계속 가고 이 볼린저 밴드 선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거 바뀌면은 그냥 놔두면 되는 거고 이탈하면 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경험상으로는 보통 이렇게 한번 이탈을 하면은 두 번째는 저항이 된다. 뭐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인제 여기 상한선 있죠? 그러면 볼린저 밴드하고 같이 보는 또 보조 지표가 있어요. 응? 그 보조 지표는 뭐냐면 BWI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조 지표 또 BWI라는 보조 지표를 집어넣어 볼게요. 추가. 그러면 여기다가 BWI 적용. 이 BWI도 이게 똑같아요. 20에 22. 물론 이거 수치 뭐 조정해서 자기가 맞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 않지만 기본으로 20에 2로 돼 있으니까 여기하고 맞춰 놓을게요. 맞춰 놓으면은 이 BWI는 이 볼린저 밴드하고 여기 중심선 있죠?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의 이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폭. 이 폭이 점점점 줄죠? 그럼 이 폭도 줄잖아요. 여기 선이. 이 폭이 이게 넓어지죠? 20선하고 넓어지죠. 이 중심선이죠. 볼린저 밴드 20선이. 중심선하고 이렇게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게 넓어지면 계속 상승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선을 나타난 거예요, 이게. 그럼 여기서부터 줄어들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도짜리예요, 여기서. 그럼 여기도 매도짜리고 이탈을 하잖아요. 요거하고 같이 보면은 확률적으로 더 찾아볼 수 있고, 그렇지만 BWI는 이 두 가지잖아요. 볼린저 밴드가 응? 상승할 때도 이게 올라가고 하락할 때도 볼린저 밴드가 이게 주가가 볼린저 밑으로 하락할 때도 이게 밑으로 내려가요. 그거는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다니는 길이라 했죠. 캔들이 다니는 길인데 이 캔들이 좁아졌다가 이렇게 넓어지는 자리인데 이게 21선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21선이. 21선 밑에 있는 캔들이 있다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것도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올라가는 게 두 가지예요. 상승할 때도 올라가고 하락할 때도 올라가요. 하락할 때 올라가는 거는 21선 밑에 있느냐 없느냐만 확인하시면 돼요. 21선 밑에서 하락을 하면은 그거는 하락을 하는 거예요. 21선 위에서 폭이 넓어지면 상승하는 거고. 음? 그러면 여기 또 기준이 있어요. BMWI에도 기준선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 보면 기준선 설정 있죠. 여기다가 10 기준선 추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요거. 그 위에 선도 있는데 위에 선은 뭐 여기 기본이 나와 있어요. 기본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뭐 20, 뭐 30 뭐 이렇게 정해도 되는데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정하시면 돼요. 저는 따로 정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알려드릴 수가 없고 일단 10 기준선을 하나 넣으시고 그럼 기준선 추가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은 요 밑에 이렇게 선이 나타났죠. 잘 안 보이면은 굵기를 좀 진하게 기준선 설정 들어가서 요거를 까만색을 하고 요것도 포인트를 한 2포인트 주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럼 진하게 보이죠. 그러면 이 BWI가 이 11선 아래에 있으면은 거의
이 폭이 확 줄어든 상태예요. 그러면 줄어든 상태에서 이게 21선, 21선, 아니, 여기 20선 있는데 위로 올라오면은, 그 위로 올라오면은 폭이 넓어지기 시작하잖아요. 21선하고, 20선하고 이렇게 폭이 하다가 이렇게 폭이 이렇게 점점점 가다가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확 줄어들고 있다가 여기서 20 기준선 20선을 통과를 하면은 이게 다시 볼린저 밴드를 확 넓어놔요. 21선 밑에만 밑으로 확 넓어지고. 음? 요거를 그렇게 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너무 많이 얘기했나요? 머리 아프십니까? 막 영상 보는데? 음. 한번 다른 정보 한번 볼게요. 그런 게 이제 되나? 솔본 보시면은 좀 이게 별로 변동이 없죠. 변동이 없고 그러면 이것도 20선하고 지금 가운데서 지금 계속 수축돼 있잖아요. 수축되고 지금 폭이 좀 짧잖아요. 폭이 짧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점점 좀 늘어나죠. 폭이. 그냥 폭이 늘어났잖아요. 여기서도 20선하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게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에요. 물론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선이 꺾어질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도 양 부분에 있고 그다음에 5일선 돌파하고 볼린저 밴드도 돌파하고 응? 그런 거를 다 복합적으로 보면은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조지표 뭐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이 보조지표에 대해서 활용할 줄 모르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필요 없다는 것. 뭐 이동평선도 필요 없다는 사람인데 그거는 그런 걸 볼 줄을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볼 필요가 없어요? 다 이용 가치가 어떤 보조지표든 간에 다 이용 가치가 있는데 그 이용 가치를 이용할 때 어? 이 볼린저 밴드도 볼 때 솔직히 거래량 볼 필요도 없어요. 볼린저 밴드가 돌파를 하면 거래량이 터지게 돼 있어요. 굳이 거래량 이런 거 몰라도 이렇게 거래량을 몰라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게 터지는 데는 무조건 거래량이 터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24 볼린저 밴드를 돌파를 안 하죠. 그럼 거래량이 없어요. 그것만 봐도 아 이거 지금 아직 거래량이 없구나. 팔 필요 없구나. 여기서 좀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 그 다음날 음봉이 나타났더라도 일단 이 거래량이 한번 터진 게 나타났기 때문에 음봉이 나타나도 계속 지켜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양봉이 큰 거래량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그런 것도 다 알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 보조지표든 뭐든 간에 다 볼 수 있고 그 이제 중요한 거는 어, 이거 글씨를 한번 쳐드릴까? 그럼 여기다가 글씨를 한번 쳐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뭐야? 기본이. 이 캔들이 하나, 둘, 셋, 넷, 5일 전 종가보다 높을 때, 그러니까 5일 전 종가보다 높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5일선을 돌파할 때. 헷갈리면 안 돼요. 5일 전 종가고 5일선하고 틀려요. 5일선, 5일선 돌파할 때. 캔들이 5일선 돌파할 때. 그럴 때 매수 들어가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보조 지표하고 다 부합됐을 때, 응? 복합적, 복합적 부합 조건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제 경험이라 했죠. 5일선 이탈, 양봉. 양봉에서 들어가고 그게 11선 우회냐, 21선 우회냐는 여러분이 이제 판단 기준을 정하시면 돼요. 음? 일단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하여튼 제가 대충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 차이가 있어요. 첫 양봉. 그 네 번째까지 다 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음,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 20선 돌파했을 때 21선 이탈까지 홀딩. 볼린저 볼벤이라 할게요. 볼벤 상단 이탈 시까지 홀딩. 이거는 뭐 많이 말씀드리니까 다 아는 거고. 그 다음에 BWI는 뭐라 그랬어요? 이 중심선하고 이 상단선하고 폭을 얘기한다 그랬죠. 폭이 넓어질수록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한다 그랬죠. 21선 위에면은 상승이고 20선 아래면은 하락이니까 이 BWI가 폭이 BW 선이 상승할 때 계속 이게 이제 중요한 시간 너무 크니까 이렇게 첫 번째 5일 전 종가보다 높을 때, 두 번째는 5일선 돌파할 때, 세 번째는 복합적 첫 번째, 두 번째 부합하고 그다음에 보조지표 MACD 오실레이터가 영선 위에 있을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CD 영선 위에 그렇게 복합적으로 세 번째는 요거 같은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5일선 첫 양봉 그게 11선 위에 있느냐 21선 위에서 지지대에서 올라가느냐 그거를 차트 흐름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화살표를 하나 넣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이 키움에서 제공하는 화살표들이 많아요. 거기서 이제 이용할 만한 가치들을 그거를 응용해서 화살표를 만들기도 하고 하거든요. 저도.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종목은 일단 치우고 지금 MACD하고 오일선하고 궁합이 맞다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 보이나요? 여기 화살표 좌측 메뉴 보이기 여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쭉 나오죠. 응? 그럼 여기다가 MACD 여기를 검색을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MACD에 관련된 게 있어요. 영선 상향 돌파. 이거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타나죠. 클릭하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떠요. 그리고 여기서 MACD하고 시그널, 이 시그널 골든 크로스 할 때 이거를 클릭하면 여기 나타나죠. 이거는 키움에서 다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화살표를 클릭하면은 이제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이제 색깔을 변경할게요. 요거는 좀 많이 나타나요. 영선 위에 돌파하는 거는. 요거는 뭐 신석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요런 자리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화살표가 영선 돌파하고 그 다음에 시그널 돌파하고 좀 틀리잖아요. 위치가. 여기를 이제 다시 다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시그널 선이 골든 크로스 나는 자리잖아요. 골든 크로스 여기 골든 크로스 났죠. 영선 이하에서 골든 크로스 났으니까 주가 흐름이 상승으로 바뀔 수 있는 거고 흰 선은 요 주황색 선, 요 선이 MACD 선이에요. MACD 선이 영선을 돌파할 자리가 여기잖아요. 돌파하는 자리가 영선 돌파할 자리가 그러니까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골든 크로스가 더 빠르죠. 왜 그러냐면은 이 MACD는 거의
후행이에요, 후행. 딱 끝난 다음에 정해지고 이거는 첫 시작할 때 딱 정해져요, 이거는. 장 시작하면은. 요거는 나중에 딱 장 끝난 다음에 정해지고 그래서 이 MACD 선으로 보지 말고 앞에 골든 크로스 나는 지점 아니면 오실레이터 여기 골든 나는 지점 음에서 양으로 바뀔 때 요 골든 지점 요 지점에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골든 났지만은 캔들상으로는 요거잖아요. 그 화살표를 이용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굳이 없어도 이 화살표 보고 '아 영선을 돌파했구나. 아 여기 골든 크로스가 됐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고 지금 배운 거 이 5 일선을 돌파했는지 아니면 5일 전 종가보다 높은지 그거를 요 화살표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가 복잡하니까 아까 그 보조 지표를 없애고 하고 요 BMWI 아니 BWI만 이 볼린저 밴드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런 자리 있잖아요. 요런 자리 이렇게 10선 밑에 있죠. 10선 밑에 있다가 10선 위로 올라오잖아요. 올라온 자리고 이것도 볼린저 밴드 돌파하는 자리잖아요. 이런 돌파하는 자리에서 화살표도 떴죠. 그럼 요런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요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100%라는 건 없으니까 확률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합적으로 보시면은. 아셨죠? 그럼 요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오일선이 깨질 때 매도하든가 좀 더 높은 쪽에서 매도하려면은 볼린저 밴드 상한선 이탈할 때 매도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5 일선이 이탈하면 첫 양봉이 나타나는 데서 매수하고 또 두 번째 양봉이 5 일선을 위로 올라가면은 더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캔들 두 개는 먹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운봉이 떨어지면 매도하면 되는 거고 그럼 다시 또 내려와서 또 두 번째 뭐 5 일선 이탈을 하면은 하지 마시고 만약에 대응이 가능하시면은 똑같은 게 적용을 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거 이해하셨나요? 잘 모르시면은 이메일로 질문해 주시고 음? 또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은 언제든지 해 주시면 돼요. 근데 공부도 안 하시고 질문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 자기가 공부해 하시면서 이런 거를 아무리 공부하는데도 잘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겠다. 그러면 그때 물어보시면 돼요. 응? 뭐 스스로 공부한다고 해서 다 깨우치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이제 복합적으로 다 이제 볼 수 있게 알로이스. 전체 보기를 한번 꼭 누르세요. 차트 볼 때는. 그러면은 좀 고점 여기를 돌파하고 이 위에서 다시 내려왔죠. 그럼 어쨌든 주가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 상승하는 파동이 일어났죠. 그러면은 이제 눌러서 내려오죠. 내려오면은 5 일선 이탈할 때까지 기다리고 이탈을 했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됐어요? 5 일선 이탈하고 첫 양봉이 나타났죠. 첫 양봉이 나타나고 10일선 위에 있죠. 10일선 위에면 그나마 안심이죠. 확률적으로 높죠. 그다음에 양봉이 5 일선 위에까지 올라가면은 홀딩을 해요. 근데 한번 파동 나고 눌림 자리니까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어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음.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적용하는 게 그래서 복합적으로 포스트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지금 양봉으로 쭉 나오면서 좀 봉을 하나 만들고 포스트 하나 세웠으면은 이 첫 번째나 두 번째에서 이 양봉이 이렇게 나타나 갖고 이거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농구 골대 모양으로 이렇게 간다 그랬죠. 농구 골대 모양으로 가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오고 꺾어지면은 W자 패턴으로 간다 그랬죠. W자 패턴. 응? 이거는 제가 다 알려드린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꺾어졌잖아요. 그럼 다시 내려오면은 여기보다 좀 낮아지는데 뭐 비슷한 자리에서 생기면은 이 W자 패턴이니까 양봉이 나타나면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를 돌파할 자리가 한번 상승하고 파동 났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 2단 상승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2단 상승은 여기를 정고점을 돌파할 때 들어가시면 돼요. 물론 여기 인제 여기까지밖에 안 오고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요런 자리는 인제 공부를 하면은 또 단위 종목에다 넣어 놓고 보시면은 연구하면은 요런 자리도 다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단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볼 수 있는 캔들을 볼 수 있는 그다음에 5 일선 이용해서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려드린 농구 골대 모양 그 형태 패턴 응? 그거를 보시면 돼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지금 5 일선 위에서 쭉 올라 갖고 지금 볼린저 밴드도 돌파하고 포스트 하나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탈했죠. 5 일선 이탈했죠. 첫 양봉 나와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이 농구 골대 모양을 하다가 첫 번째, 두 번째나 양봉이 나타나서 여기 정고점을 돌파했는데 돌파를 못 했죠. 그러면 실패한 거죠. 실패하면 더 빠진다 그랬죠. 이렇게 첫 양봉 다시 나타나고 다시 빠진다 그랬죠. 다시 빠져서 다시 올라오고 더블점 모양으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더블점 모양을 만들면은 이 정고점에서 인제 올라가든가 다시 맞고 쌍봉 맞고 떨어지든가 여기를 돌파해서 다시 시세 내든가 둘 중에 하나 여기가 변곡점이잖아요. 이 변곡점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돌파하면은 들어가는 거고 여기 맞고 떨어지면 들어가시면 안 되고 다시 첫 양봉 나타날까지 기다리고 근데 11선 깨면 21선까지 내려가는데 21선 깨질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럼 21선 깨지면은 21선 한번 깨지면은 다시 똑같아요. 21선 깨지면 21선 위로 다시 올라오는 습성이 있어요. 다시 올랐다가 다시 깼다가 아니면은 21선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음. 하여튼 요거는 21선은 오늘 5일선 공략하는 거 그거처럼 한번 제가 또 시간 내서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5일선은 제가 아까 요점 정리한 거 그거를 잘 머릿속에 차트 보면서 외워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외워 놓으시고 거기다가 보조 지표 MACD 밑에 차트 요런 식으로 깔기 귀찮으면은 요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를 만들어서 음? 아 이게 영선 위에 올라오고 골든 크로스가 났구나. 5일선 위에다. 그다음에 5일 전보다 위에다. 응? 그다음에 이것도 폭이 점점점 늘어나는구나. 이 캔들 자체가 모든 게 다 복합적으로 설명해 주잖아요. 아 나는 상승하겠다. 응? 그러면 확률적으로 그만큼 높은 거예요. 요런 데보다. 이런 데는 5일 전 캔들보다 종가보다 높고 5일선 위에 돌파를 하고 10일선 위에 있고 하지만은 이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냥 완전 단타 이거는. 초단타를 하고 나오는 거고 응? 안전하게 하려면은 이런 복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 그리고 이런 데서 이탈하면은 둘레, 여섯, 여덟, 열. 열 번째 근처에서 양봉이 꼭 나타나요. 보세요. 여기서부터 주가가 하락을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양봉이 나타나죠. 그다음에 여기서 크게 못 하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음봉이 나타나고 그 다음날 근처에서 양봉이 이렇게 나타나요. 5일이나 10일 그렇게 마디멸로. 이런 거는 경험이 많이 필요한 거고 이런 것까지 얘기해 드릴 필요는 없고 하여튼 많아요. 그냥 이렇게 봐서 그거를 머릿속에 잘 넣어 놓으시면은 차트를 볼 때 '아 이거 우회구나. 이거 우회구나. 아 여기서 이제 들어갈 만한 자리구나.' 이런 게 바로바로 느껴질 정도로 차트를 볼 줄 아시면은 된 거예요. 음? 거기다가 인제 뭐 좀 더 인제 자기가 공부하는 데 한계가 있으면은 인제 보조 지표 예를 들면은 제가 보조 지표 제가 알려드린 지표 추가 낭떠러지선 있죠. 낭떠러지선 적용하면은 이런 거를 인제 복합적으로 보면은 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게 파란 점선 위에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보더라도 이런 선만 보고도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조 지표도 마찬가지예요. 보조 지표도 뭐 이런 데 이렇게 까만 선 요런 게 좀 뭐 대시세 선봉 이런 거는 인제 나름대로 인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이런 거는 진짜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수는 있을까요? 이런 거를 만드는 거. 이렇게 하면 이런 데 자리에서 나타나면은 이런 선봉 자리가 먼저 이렇게 화살표가 떠요. 그럼 이런 데서 하다가 쭉 지켜보면은 그다음에 이렇게 꼬봉이 나타나요. 꼬봉이 나타나고 이 대장이 나타나면은 주가가 엄청 상승을 해요. 근데 지금 대장이 안 나타났잖아. 꼬봉만 나타나고 그러면 요거는 얼마 못 가요. 이렇게 별로 못 가잖아요. 요게 나타나고 좀 있다가 이렇게 대시세 대장이 화살표가 뜨잖아요. 그러면 그건 엄청 가요. 그렇지만 이제 꼬봉까지 나타나고 대장이 안 나타나면은 주가가 흐름이 많이 올라가지는 못해요. 이거는 눌림목이에요, 눌림목. 이것도 대장이네. 눌림목이 아니고 대장 여기 나타나면은 이런 자리에 사면은 주가 이렇게 한번 크게 흐름을 먹어요. 또 올라가죠. 요거는 눌림목이네. 색깔을 똑같이 해 놔갖고.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런 보조 지표 활용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보조 지표든 뭐 이평선이든 그거를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나고 그것을 잘못 이용하면은 잘못하면 손실 나고 하는 거니까 그거를 본인 자신이 공부하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거를 그거를 적용을 하면서 자기가 손수 경험치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손실을 안 냅니다. 그리고 이 오일선 이탈하고 첫 양봉은 무조건 수익이 나게 돼 있어요. 대응만 잘하시면은. 근데 이렇게 짧은 단봉이라든가 요런 봉이 나타나면 좋은데 요런 짧은 단봉이면 무조건 그다음 봉 들어가고 그다음 봉을 보시면 돼요. 그다음 봉이 양봉이면은 그 세 번째 봉에도 양봉이 안 나타나면 그냥 조금만 수익 먹고 나오고 한 번 더 기다려 보는 거예요. 음? 원래 이 자리에서 올라갈 자리인데 올라갈 자리를 못 하니까 다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둘레, 여섯, 여덟, 열. 10번이나 요 근처에서 한번 이렇게 튀는 양봉이 나타나요. 뭐 그렇게도 해도 되고 요것도 인제 보는 요령이 있는데 그냥 뭐 오늘은 일단 요만큼만 공부를 하시고 요 오늘 한 것도 지금 공부할 게 상당히 많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자기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실제 매매하면서 경험치를 얻는 거랑 틀려요. 그냥 귀로만 듣고 공부하시는 분은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보고 그다음에 실전 매매를 해서 이 경험치를 얻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영상을 토요일 날 올려 드리고 공부를 좀 할 수 있게끔 해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모로 뭐 시스템 점검이나 이런 거에 또 시간이 또 안 맞고 해서 오늘 일단 올려 드렸습니다. 올려 드리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꼭 경험치를 얻으셔서 수익을 꼭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또 내일 또 성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